모호한 대답에 담긴 진짜 목소리라.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먼 이야기,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자. 모호한 이야기에 진짜를 목소리를 들어보자. 거절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각각의 거절에는 서로 다른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아니오가 아닌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제 거절의 한 가지 유형인 머뭇거리는 거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들은 어째서 네 좋아요 좋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승낙도 거절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 그 태도에 담긴 의미는 뭘까? 기업가들이 가진 인간 본성과 삶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비즈니스 인맥을 쌓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와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 링크드인 출시 준비를 하며 리드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계를 편하게 맺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 프로필을 공개하고 정체성을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한다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인맥을 쌓도록 도움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분명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리드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우선 시도해야 할 것은 구인구직 분야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할 때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기 때문이다. 리드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하면서도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완성하고자 했다. 기존의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반된 반응을 불러올 아이디어, 즉 몇몇 소수는 좋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미쳤다고 할 만한 아이디어 말이다. 링크드인이 바로 그런 아이디어였다. 리드는 링크드인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봤지만은 다른 지인들은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리드는 지금이라서 믿어지지 않지만 아이디어를 들었다. 우선 사람들은 글로벌 인맥이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흥미를 갖지 않았다. 그들은 인맥 쌓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인가요? 그렇다면 저한테는 맞지 않나요? 인맥은 치실과 비슷하잖아요. 중요한 건 알지만 가능한 한 쓰고 싶지 않거든요. 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2년 사람들은 링크드인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왠지 두렵고 거리지는 인맥 쌓기에 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쓸 것 같다고 말했다. 링크드인은 계속해서 네 좋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맞지 않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 젊은이들은 링크드인이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경험 많은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경험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다. 최신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은 일반 산업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다. 좋은데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 좋은데? 맞지 않는다고? 리더 공동 창업자들은 링크드인에 대한 중립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사이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접어야 할까 계속해야 할까? 이미 링크드인을 이용하는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으로 할지, 사용자들이 조건 없이 가입해서 관계를 맺고 싶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자유롭게 초대장을 보내도록 하는 개방형으로 할지 관건이었다. 리드와 개발팀은 사용자들이 자세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인구직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링크드인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초대장을 보내고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선선한 거리, 즉 바이럴 루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바이럴 루프가 본격화되면서 링크드인의 사용자는 5억 명으로 늘어났으며 6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다. 2016년에 링크드인은 262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었다. 262억 달러. 반대론자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힌트원터 창업자 카라 골든의 이야기. 힌트원터는 순수한 과일 초절로 만든 낸 물이다. 평범한 주부였던 카라 골든은 임신 중에 당뇨 진단을 받고 이 음료를 개발하게 되었다. 운동, 다이어트나 저칼로리라는 이름이 붙은 음료에도 사실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카라는 다이어트 콜라를 끊었다. 그리고 탄산음료 대신에 물을 마시기 시작하자 모든 문제가 좋아졌다. 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건강은 매우 좋아졌지만 계속 밍밍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고역이었다. 그래서 물에 신선한 과일을 넣어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왜 아무도 이런 음료를 팔지 않지? 식품점의 음료 매대를 모두 뒤졌지만 천연 과일을 넣은 음료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결국에는 자신이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 카라는 설탕이나 방부제를 넣지 않고 달콤한 맛을 내되 기존 물의 기능은 유지하는 천연 음료의 레시피를 개발하는 한편 잠재적인 파트너 투자자들과 미팅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음료업계의 한 거물급 인사로부터 단호하고 그만한 아니오를 들었다. 물론 상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거제는 카라가 여태까지 받아본 최고의 조언이었다. 카라가 아주 살짝 달콤한 맛만 느껴지는 천년 음료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하자 그는 미국인은 단맛을 좋아해요 라고 충고했다. 이는 아이디어의 시장성을 지적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정보였다. 기존의 메이저 음료 회사가 미국인은 달지 않은 음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카라는 자신이 원래 개발하려고 했던 달지 않은 맛의 음료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노선을 바꿔 이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얼른 사업을 키워야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크고 작은 식료 품종의 통로에 줄지어 진열된 힌트워트가 단맛에 중독된 미국인들로부터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1억 달러이다. 카라 아이디어에 비판하고 경솔한 대처를 넣었던 사람은 비록 어마어마한 오픈을 한 것이다. 그녀에게 긍정적인 거절이었다. 여기에서의 교훈은 반대론자들의 말을 항상 믿지 말하는 것이다. 비판론자나 반대론자들이 무심결에 던지는 거절이 당신이 서둘러 사회에 뛰어들고 빠르게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는 답답하네요. 업계의 다른 사람들과 이 얘기를 나눠봐도 당신의 아이들은 다 별로라고 해요. 말하는 기업가를 놀랄 만큼 많이 만났어요. 기존의 유력 기업가들이 아니다라고 또 틀렸다고 한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아이디어가 형편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말은 오히려 당신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아니요 라고 한다면 더 빨리 달려나가도록 하세요. 자, 거절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거절이 끓어오르는 강연구자 안드레스 루소 이야기인데 물론 기업가들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아니다. 평범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내셔널 오그래픽 탐험가 천년 에너지 자원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안드레스 루소도 같은 경험을 했다. 2010년 안드레스는 어디에도 알려진 적이 없는 전설 속의 존재를 찾아 나섰다. 그 전설에 들려진 것은 폐해로 인한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어린 안드레스에게 스페인 정복자들, 황금의 도시 그리고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거대한 뱀, 새를 먹는 손바닥만한 거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화살을 지닌 전사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전설 가운데 안드레스를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아마존의 끝날 강에 관한 이야기였다. 함께 일했던 모든 회사,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지질학자에게 아마존 한가운데 있는 크고 넓은 뜨거운 불풀 끓는 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물어봤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 듣는 소리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끓는 강은 대개 한라산 근처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존 한가운데 그런 강이 있다는 것은 상식을 거스른 생각이었다. 하지만 과학자인 안드레스는 아마존에 끓는 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 강을 찾으면 탄소 없는 깨끗한 에너지원을 발견하는 엄청난 일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한 광산에서 발표를 마친 뒤 안드레스는 뒤쪽에 앉았던 어느 나이 지긋한 지질학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 지질학자는 끓는 강에 대해서 아느냐고 묻는 안드레스에게 당신의 지열의 에너지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혁신적이지만 그 질문 좀 바보 같군요 라고 말했다. 안드레스는 2년 동안 여러 전문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미쳤다, 멍청한 이야기다, 헛고생이다,
내 시간을 뺏지 마라 등의 거의 모든 아니오를 들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갔고 전설 속의 강을 찾아내었다. 안드레스 루소의 끓어오르는 강에 요즘 안드레스는 강물을 뜨겁게 만드는 거대한 열소 시스템과 그러한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독특한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다. 또 불치와 벌목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는 페루의 열대우림에 그곳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도 깊이 관여한다. 기업가를 비롯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안드레스 이야기를 얻어야 할 교훈은 많은 사람이 반대와 거절을 통해서 당신의 아이디어와 직감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리란 점이다. 하지만 그러한 거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거절이 당신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오히려 거절에 대한 확신과 동력을 얻어야 한다. 반대자들과 비판자들이 알려주는 것은 해당 업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진실이 아니다. 그들은 아니요는 기존 분류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통념에 대한 말해줌으로써 당신의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긍정해주는 거절이다. 그들이 아니요에서 일반적인 통념에 간과하는 기회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확신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렇네요. 당신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아니요에 대해서 진가 마크 핑커스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뛰어난 기업가가 창업 과정에서 겪는 과정은 되게 비슷하다. 아니요, 대부분의 기업가가 창업 과정에서 겪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닌다. 끊임없이 아니요를 듣다가 결국 투자를 받는다. 마침내 사업을 시작하고 스케일업에 성공해서 비판론자들이 틀렸다는 증명을. 그런데 문제는 모든 아이디어가 스케일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신이 피칭하는 아이디어가 정말 형편없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요가 옳은 것이라면, 그러니까 비건 논점에 들은 그들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1996년 어느 날 오후 마크 핑커스와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선일 폴은 타워 레코드 앞에서 행인들에게 무료 컴퓨터를 나누어 주었다. 뉴욕 시민들에게 그들의 다음 스타트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피칭하는 색다르면서도 영리한 방법이었다. 기존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방식이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마크는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일체형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인터넷 접속 기능이 내장된 무료 컴퓨터로 빠르게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누가 싫다고 하겠나. 하지만 마크의 예상은 모두가 싫어했다. 그는 단 한 명의 고객도 얻지 못했다.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무료 컴퓨터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밖에 다른 사람 그냥 단순한 이유로 그들은 새 컴퓨터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사람들이 새 컴퓨터에 들이자는 첫 번째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옮기고 자녀들의 게임이나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재설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 저는 그건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마크는 인터넷 접속 기능이 내장된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대신에 더 편리한 온라인 경험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욕구에서 큰 기회를 발견했다. 그러면 새로운 컴퓨터를 샀을 때 기존 컴퓨터의 프로그램들을 손쉽게 옮기도록 도와주는 무브잇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무브잇은 마크의 그 다음 혁신적인 아이디어, 즉 기술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의 선구자라 할 서포트닷컴의 기초가 된 핵심 기술로 이어졌다. 마크는 사람들의 비판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유용한 정보와 기회를 발견했고 계속해서 더 혁신적인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서 나갔다. 이렇게 비판을 경청하는 자세가 없었다면 마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소셜 게임 증가의 성공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요. 나쁜 아이디어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마크에게 아니요라는 거절과 반대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또 다른 경험이 있다. 그는 서포트닷컴 이후에 2003년 드라이버라는 인터넷 컴퓨터로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마이스페이스가 나왔고 1년 후에 페이스북이 등장했다. 마이스페이스는 2000년 중후반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2009년에 페이스북이 그 자리를, 당시 30대였던 저는 우리가 일이나 취미, 공동선을 통해서 도시인 공동체 어바인 드라이브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온라인으로 구현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스스로 이 공동체 아파트와 시곡을 구하고 소파나 차를 살 수 있다면 어떨까? 라고 자문해봤습니다. 애초에 구체적인 영역을 겨냥하지 않고 만들어진 드라이브는 초창기에 이른바 서브컬처 영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가령 버닝맨 페스티벌 참석하는
드라이브를 많이 이용했는데 버닝맨 페스티벌은 매년 8월에 네바다주 블랙록 록 사막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축제였다. 참가자는 일주일간 공동생활을 하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 드라이브는 버닝맨 참여들처럼 소수의 충성도 높은 사용자층에서 인기를 얻었을 뿐 더 일반적인 대중을 끌어들이는 데는 실패했다. 마크는 자신이 결정적인 확실한 아니오를 주의 깊게 경청했더라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여자친구가 드라이브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드라이브를 하면서 원하지 않는 메시지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에 기겁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안 맞아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옆자리에 설정한 파트너는 최고의 비평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크는 여자친구를 핵심 사용자층의 한 명으로 치부하고 그녀의 피드백을 무시했다. 주류 문화를 즐기는 더 큰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품 서비스를 재정비해야 하지만 마크가 그런 신호를 무시하는 바람에 결국 드라이브는 무너졌다. 이 경험은 쓰라렸지만 중요한 교훈을 당했다. 기업가에는 성공에 대한 뛰어난 직감이 있으며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들 가운데서 실패할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제 경험상 훌륭한 기업가의 직감은 95%가 맞지만 그들 아이디어가 맞을 확률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아이디어와도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해요. 그 아이디어가 누구의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시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모두 빨리 접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실패한다고 해서 성공에 대한 직감까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제품이 성공할지 꿰뚫어보는 직감과 더불어 나쁜 아이디어를 포기하거나 개선하는 능력 역시 기업가들을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나쁜 아이디어에 낭비하지 마라. 나쁜 아이디어에 그렇군요.